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또다시 막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S&P랑 다우는 사상 최고를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럽네요. 자,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지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강세를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알파벳은 혼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테슬라는 로보택시 데이를 앞두고 약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여러 매파적 의견과 반대 의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드워치에서 B컷 얘기는 쏙 들어갔고 11월에 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21%, 25bp 인하 확률은 7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와중에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이 하락했다는 걸 확인했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분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구글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강제 분사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독점 때문이라고 하죠. 구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검색 엔진,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 광고, 이런 쪽에서 아주 큰 힘을 전부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한다라는 명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구글의 AI 사업에도 제동을 건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구글 입장에서는 기분이 많이 나쁜 상황이고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이러면은 수익성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새로 항소한다고는 하지만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엔비디아도 정말 따뜻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때 121선을 두 번이나 깨고 내려가서 반도체는 끝났다에 불을 지폈던 엔비디아. 그러나 어느덧 신고가 근처까지 와 있어요. 왼쪽에 주봉을 보시면 전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략 6%만 오르면 신고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또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2등까지 등극했으며 또다시 애플의 1등 자리를 탐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죽쓰고 있는데 얘는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빅테크들은 여전히 새로운 AI 기술,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보니 이 모든 회사가 엔비디아의 고객이라고 합니다. 또한 젠스당이 직접 인증했죠. 블랙웰 수요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최소한 당분간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과연 신고가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신고가 내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또다시 화성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파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엔비디아 신고가 소식을 매우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가 끝난 줄 알았더니 반도체가 끝난 게 아니라 끝난 거는 삼성전자 혼자뿐이었죠. 목표가 하향이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반성문의 효과가 없나 보네요. 유진투자증권은 HBM에 대해서 약속을 못 지킨 삼전에 대해서 실망감이 크다며 4분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증권도 경쟁사 대비 부진한 실적, 하이닉스 대비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끝인가? 그건 아닙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다들 좋은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서 삼전은 진짜 금쪽이가 되어가는 모습인데 그나마 하이닉스는 체면 치레는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삼전이 부활하려면 조금 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2차 전지의 시대가 온다. 최근 증권사는 삼전 등 이러한 반도체 목표 주가는 내리기 바쁜데 2차 전지 친구들은 올리기 바쁜 것 같습니다. KB증권은 4분기부터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물론 3분기 실적은 아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부터 강화되는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에 힘입어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2차 전지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 걸까요? 아니면 눌림목을 기다려서 그때 나중에 사야 될까요? 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로보택시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이 갑자기 연이어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주가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데 한번 관련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애널리스트 커밍치가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접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로보택시의 양산은 27년 1분기는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는 최근 공급망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양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며 이 행사 후 테슬라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낙관적인 생각이다 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정도로 FSD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며 정부 승인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27년 이후까지 레벨 3 역량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일단은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로보택시의 시대는 지금 열리는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 말대로 1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지나야 그때 열리는 걸까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참고로 당장 내일 오전입니다. 그때 발표를 하니까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곧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여급 공모주 K뱅크. 보통 대여급은 막 5만 원 이상의 수익을 우리에게 줬던 바 있기에 이번에도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다만 좀 비싼 거 아니냐라는 걱정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고평가를 외치는 사람들의 이유는 바로 카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몸값은 카뱅의 절반 정도, 카뱅이 10조니까 K뱅크는 5조 정도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월간 활성자 수를 봐도 K뱅크는 400만, 카뱅은 1800만으로 매우 큰 차이가 나며 올해 상반기 순이익만 봐도 카뱅은 2300억, K뱅크는 850억으로 2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뱅의 절반이 맞냐라는 얘기가 나타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대여급이 수익을 크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공모가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 침체다. 처음에 미국 침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등장했던 단어는 바로 샴의 법칙이었죠. 지금은 좀 잠잠해진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를 대입하면은 한국은 이미 8개월째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자, 샴의 법칙이 뭐냐?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이 지난 1년 중 최저치보다 0.5%보다 더 높다면은 그러니까 실업률이 쭉쭉 올라가게 되면은 경기 침체다라는 게 샴의 법칙인데 이미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그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올 5월에서 7월 실업률은 2.8%인데 작년보다 이미 0.8%나 더 높은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축의금이 너무 크게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축의금보다는 식대가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대부분의 결혼식장 식대는 7에서 8만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결혼식장 가서 5만 원 내고 오는 거는 이미 민폐가 되어버리는 지경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가서 10만 원 내는 것보다는 안 가고 5만 원 보내는 게 더 좋다라는 인식도 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결혼식장의 수익성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올린 건지 아니면은 인생의 한 번이라는 마케팅으로 과하게 올리게 된 건지 그건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었죠. 한국 채권 지수가 WGBI에 편입되면서 90조 원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편입이 되는가 봤더니 WGBI 편입은 내년 11월부터 분기 단위로 1년에 걸쳐서 이뤄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무 늦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지만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 효과는 아마 지금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딱 봤을 때 이미 발표를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선제적으로 사는 거와 투기성 자금 이런 것들이 유입되면서 실제 편입은 1년 뒤지만 그 전부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생각하지 못했던 깜짝 편입이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 후보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오를 것은 우리가 뭐 보통 알기로는 비트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트코인이 아니라 솔라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SC는 트럼프가 집권한다면은 내년까지 솔라나가 400%, 이더리움은 300%, 비트코인은 200%가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주요 암호화폐는 랠리를 펼치긴 하겠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진짜로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이라도 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무려 솔라나가 400%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요즘 히토류 관련주는 거의 심심한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항상 미중 무역 분쟁 이야기가 나오면은 반응했던 친구들인데 그런데 요즘 들어 중국의 공급망 통제가 나오면서 실제로 히토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또 생겨난다면은 히토류를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주로는 티플렉스, 이지, 유니온 머티리얼 이 정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차트를 보면은 떨어지는 칼라를 좀 이 관련주들이 보여주고 있고 적자를 내는 회사다 보니까 투자의 주의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허리케인 밀턴 때문에 그런데요. 100년 만에 플로리다를 강타하는 최악의 폭풍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며
이미 전역 200만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고 등급이었던 5급까지 발달했던 밀턴은 이제 3급까지 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매우 긴장 상황이라고 하며 지난달에 헐린이라는 친구가 진학하면서 200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그 피해가 복구가 안 됐는데 한 번 더 오니까 피해가 누적될까봐 걱정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허리케인 관련주 우리나라에도 가끔 등장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 대표적인 친구가 있는 건 아니고 허리케인이 어디를 때리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유가에 관련된 곳을 때린다. 그렇다면 유가 관련주가 올라가고요. 아니면은 무슨 광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재료 그런 캐는 곳 그런 곳들을 타격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가 바뀐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햄버거가 안 팔리다 보니까 맥도날드 등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힘든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외식 메뉴 가격이 식료품점 가격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패스트푸드를 찾는 발걸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피해를 오롯이 받는 게 맥도날드가 아니라 감자튀김 전문기업 램 웨스턴이라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맥도날드가 이제 장사가 안 되다 보면은 감자튀김을 조금씩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그 감자튀김을 제공하는 램 웨스턴 여기에 매출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집에서 직접 감자튀김을 해 먹진 않다 보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아이섀도우 등 화장품을 검사한 결과 국내 기준치의 20배에 달하는 비소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납 기준치를 3.6배 초과한 아이섀도우, 니켈 기준치를 초과한 마스카라 등등등. 야, 역시 테무 거는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죠. 개인적으로 뭐 다른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닿지 않는 뭐 예를 들어 뭔가를 정리하는 통이라거나 혹은 뭐 소음이 안 나게 하는 의자, 양말 뭐 그런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얼굴에 바르거나 직접 이제 몸에 많이 닿는 그런 제품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려아연 투자에 주의하세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까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MBK 파트너 측은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가격을 더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공개 매수가 끝나면 급락이 나올 수 있어서 투자의 주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